지금 발언해 주신 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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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많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너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인데요. 그 분과 같이 일을 하신 당사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걱정이 된 게 이분이 지금 표적 항암 치료 중인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속 오심과 구토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상황에서도 오늘 이 자리만큼은 꼭 참석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계신 대장암 4기 이제 투병 중인 예, 그리고 본인의 암과 자녀의 자폐 장애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하러 오신 당사자분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장암 4기 투병 중에 있으며 발달 장애인 청소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IMF 시절인 97년도 사원 추천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하여 한 달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한 다음 3라인으로 배정을 받았고 거기에서도 포토 공정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용어도 익숙치 않고 일을 배우는데도 많이 서툴러서 선배 사수들에게도 혼도 많이 나곤 했습니다. 교대직 근무가 익숙하지 않아 야간에는 졸기도 많이 졸았고 작업사고를 내지 말아야지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 사수언니에게 배운 그런 용어들을 클린노트에 빽빽히 적어 작업 순서를 써가며 외웠던 기억이 남습니다. 포토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너 교체, 바울 체인지, PR 약품 교체 등 매뉴얼로 수동으로 작업하고 하는 일들을 주기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을 선배 언니들한테 배웠고 매번 계속 교체를 하면서 약품이 손이나 방진복에 묻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일들도 빈번했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이니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배우고 점점 능숙해져 가면서 저는 점점 성장하였고 선배 언니가 되어 후배들을 양성하는 자리까지 도달했습니다. 포토 공정에 있는 전 베이 작업을 다 할 줄 알 정도로 능숙했고 다기능자로 여기저기 위급 상황이나 넷공정이 발생한 곳에 불려가서 멀티 작업자로 일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공정, 세정을 하는 식각용 화학물질 설비가 있는 공정에서도 작업을 했었고 여유 없이 이베이 저베이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라인이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 생산 실적을 올리려고 열심히 일한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고가 평가로 동료들의 시기 질투를 받을 정도로 승격도 빨랐고 현장 관리자가 돼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 후 2006년 결혼을 하고 난 후 임신이 잘 안 되어 남몰래 속상하고 이상이 있진 않은가 내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승격과 또 관련이 있다 보니 대리 승격할 때까지 미뤄야 하나 고민도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일했던 반도체 3라인이 이제 문을 닫고 LED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서 모든 공정 셋업과 여사원을 맡아 현장 관리자직을 맡게 되면서 2009년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할 당시 팩 가공 라인 조장을 하였고 신규 설비들이 셋업되는 과정, 열악한 장비들의 개조, LED를 배우러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 파견 가서 더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구소 마냥 약품이 그대로 노출되고 손으로 핸들러를 하며 수조에 옮기는 모습. 우리 LED 라인이 이렇게 열악했는데 수원 사업장은 더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유해물질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래도 되나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공정을 그대로 3라인으로 옮겨와서 조금씩 개조는 되었지만 서로 힘든 잡은 하기 싫게 마련이니까 가공 공정도 생산량이 늘면서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저 또한 이 시기에 임신을 하였고 EDS 공정이 가공 공정처럼 커지며
화성 EDS로 옮겨지면서 그곳에서도 임신 기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출산 후 3라인 후팩 가공 조장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출산 후 아이는 친정 어머니가 키워주셨고 여동생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생후 6개월부터 받아주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여동생이 교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 딸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발달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소아과 담당 의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것을 생각해 보라 했는데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저희 아이가 눈맞춤과 말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다들 늦은 아이로 천천히 말하는 아이도 있다고 걱정과 위로를 해주었고 좀 더 빠른 시기에 저는 언어 치료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무지했고 개인적으로 아픈 아이를 출산한 것에 대해 회사와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관리자가 된 후 출근 전 퇴근 후 잔업은 일상생활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가정생활보다는 회사 생활에 올인하다시피 하면서 보냈습니다. 아이가 6살 때까지 무발화로 말을 하지 못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엄마라는 말을 듣는 게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이 한참 이루어질 시기에 저는 명예퇴직을 해야 되나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명예퇴직을 선택하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료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 후 동료 선후배들과 만나면서 재직 중일 때는 서로의 아이 발달 생활을 들을 수 없었는데 퇴직 후 우연히 저희 딸과 같은 장애를 안고 있는 동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득 내가 일했던 곳의 환경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3라인에서부터 같이 일한 동료이며 입사도 비슷한 95, 99, 97년에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포토 공장, 외대치 공장 같이 일했고 출산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2년, 3년 차이로 같은 발달장애인 희귀 질환의 자녀로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재직 중인 친구도 저와 같은 암에 투병 중인데 얼마 전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배의 얘기를 듣고 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랑 같은 근무조에 일했던 후배 여사원 2명은 뇌종양 림프종으로 아팠습니다. 같은 LED에 그리고 같은 근무조에 같이 일했던 공간에 이런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을까? 아픈 친구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우연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지원보상위원회 신청 대상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접했을 때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자녀들이 있는데 세상에 얘기하지 않는 많은 동료 선배 후배들이 있을 수 있겠다. 용기를 한번 내보자. 산재 확인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반올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LED 사업이 철수되고 라인이 클로즈 된다는 소식에 내가 일했던 3라인 LED가 모두 없어지고 증거도 없으면 어쩌지? 위험 요소가 크고 유해물질 노출이 많았던 곳에서 일했던 사실이 사라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아픈 사람이 나오지 않는 안전한 회사가 되길 바라며 저 같은 질병으로 우울하고 힘든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일하는 환경이 바뀌길 바랍니다. 아픈 자녀가 있다고 해서 불행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큰 용기를 내어 산재 신청을 할 만큼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부디 용기 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보고 힘내셨음 하고 용기 내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동료들도 이어서 용기를 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호 외치고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삼성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들어라. 철저하게 조사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마련하라.